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가 문외한 내려서 하는 얘기예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은 그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사용 후 연료를 이제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가 이제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필요한 핵심 플루토늄이나 네.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준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나 결국은 그쪽으로 처리해야 돼요. 부피가 그런데 뭐 플루토늄 뽑아내봐야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된다고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조금만 줄어든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후자가 맞으십니다. 네? 원자력 실제로 환경공단,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네, 이사장 조동도 네.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줄어들잖아 이게. 다 틀려 지금 이게. 우리 어떤 게 진실이에요? 원장 왜 얘기를 좀 이 과학 네. 국가에서 이게 토론 안 해서 그래요. 담당- 설마 자기 주장만 해 이렇게. 담당 국장이 좀 얘기.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팩트를 당적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네, 저 방패물 관리 전담기관 원자력 환경공단 어디? 예. 네, 얘기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재처리하면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미 간에 지난 10년간 8천억을 들여서 재처리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명백히 나온 게 없고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예, 부분에 명백히 관해서. 이제 검증은 안 됐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핵연료 100 중에 50%가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중수용 사용 핵연료가 50%나 됩니다. 그래서 중수로용은 재처리가 안 돼요. 예, 이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서 비용 투입만큼 그 재처리를 해서 효율 가치가 없어서 재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중수로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대부분 경수로라면서요. 발전소는 지금 25개 중에서 22개가 경수령이고요. 그러니까. 무려 3개밖에 안 되는 중수로에서 사용 해결률 50%를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보네. 그 쓰레기만 많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감소됐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나라의 이 처분장 면적은 그렇게 줄을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재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미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부피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하면 재처리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건식 재처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서 건식 재처리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습식 재처리입니다. 네. 습식 재처리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IAEA라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세게 하고 있는 거고. 건식 재처리는 이제 초우라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플루토늄이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좀 안전하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건식 재처리에 있어서는 부피 감소라든지 무게 감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습식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아까 5분의 1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프랑스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 추출을 안 하고 재처리하는 거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이 나오는 재처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부피가 별로 안 줄어든다?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경수로 모형 같은. 얼마나?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진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아닙니다. 그 기후부 이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까 편 먹고 싸우기만 하지 진지한 토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려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뭐 네 편 내 편을 왜 가려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아니에요? 뭐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발전소 안에 어디 쌓고 있다가 지금 넘칠 판이라면서요? 네, 지금 예, 수조 안에 그렇습니다. 넘치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뭐 관련 법은 통과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쌓이는 사용 후 해결료를 대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엄청나게 쌓인다면서요. 1년에 얼마씩 나와요? 제가 말씀 1년에 780톤 정도 나옵니다. 780톤 1년에. 네. 어쨌든 가동하는 한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굳이 그런데 핵 재처리하는 게 별로 뭐 부피도 안 줄어들고 사용 후 해결료 보존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미국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런 걸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권한우 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거기에는 우라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가치를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못 쓴다. 재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 맞아요? 그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장입니다. 여기는 정당이 있잖아. 저는 탈당을 말해도 잘 안 믿어요. 탈당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안 믿어, 문제는. 이게 사실 심각하다니까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우라늄의 농축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건 4에서 5% 농축된 것을 씁니다. 지금 저희가 논쟁을 하는 농축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 게 보통 민간 영역에서 쓰는 게 20%까지를 높이는 거고요. 원자탄을 만드는 건 그걸 90% 이상 높이는 게 원자탄이 되는 거고요. 농축의 농도를 20%까지 높이면 이제 한번 이제 원자로에 들어가면 그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4 내지 5%로 농축된 원자로를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대부분 다 소진한 상태로 소위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로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재처리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용 핵 연료. 잘 안 믿어진.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정당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그 일부 얘기로는 하여튼 이것도 논쟁이 있더라니까요. 쓸 여지가 있다. 이거 재처리하면 이걸 다시 쓸 수 있고 이것도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쓸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저기 당 없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네, 지금 그동안의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입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분께서도 사용 후 해결료는 국가적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또 안 되잖아요, 얘기는. 네,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재처리를 해도 재처리를 5%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95%는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만 해도 재처리해도 우리가 원하는 양의 이 사용 해결료를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조 원을 지금 재처리를 위해서 일본에서 150조를 들여서 일본 도카이에 해서 지금 2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처리를 재처리 공장을요. 그렇게 어려운 시설입니다. 지금 한미간에 현재로서는 재처리해서 다시 연료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되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이 발생됐다면 그중에 5%만 해도 충분히 재처리해도 된다. 나머지 95%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되는지요? 예. 효용성이 있냐 없냐에 집중해 주세요. 딴 얘기 말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승철입니다.
당적은 없고 원자력을 공부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중립적으로. 폐기물량이 줄어든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자로의 해결료를 뗄 때 우라늄은 235와 23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 5% 농축한다고 하는 것은 천연 우라늄 중에 235를 원래는 0.7%만 있습니다. 그거를 4% 정도로 농축을 합니다. 그러면 96%는 우라늄 238입니다. 그걸 3년, 4년 정도 때우고 나면 우라늄 235가 1% 정도 남고 3%는 핵 분열을 해서 고준위 폐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 238 중에 0.5% 정도는 플루토늄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95.5% 정도는 우라늄 238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상태 그대로라도 그 핵분열을 한 3%의 물질이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처리를 하게 돼서 그 고준위 폐기물 3%만 골라내면 그걸로 이제 유리고화해서 그것만 처분을 하면 그것만 되니까 10만 년 동안 관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폐기물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물리적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양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재처리를 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재처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뭐 저준위 폐기물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폐기물도 생깁니다만 해결료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쓸 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리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238은 뭐 플루토늄은 어디다 뭐 쓰는 데가 있는지 다시 발전 쓰는지 그건 딴 논의로 하고. 그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 연료를 쓰거나 네. 아니면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용도인데요. 그거는 핵무기는 빼고. 뭐 논외로 치고 발전소에 쓸 계획 없이 플루토늄을 분리하게 되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플루토늄을 분리해서 경수로에 쓰려고 하면 순수하게 우라늄만 넣어서 태우는 발전소보다 안전성이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일부 플루토늄을 발전용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예. 나머지 가지고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우라늄만 분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로 여전히 238과 235가 변화해버렸기 있는 때문에 근데 연료를 그거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238을 그렇게 이제 분리한 아니, 잠깐만. 상태로는 235가 238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35는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 238이 된다고 하지 아닙니다.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 239가 되고요. 예. 우라늄 235는 분열하면서 세슘이라는 물질도 생기고 아이오다인도 생기고 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폐기물이 됩니다. 그럼 그건 재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로서 10만 년 이상 관리하고요. 태워지고 나서 남아 있는 우라늄을 재활용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별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일단 이 정도 할게요.